번째 실무교육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는데 실무교육의 실시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시도지사. 이때 실무교육 대상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받아야 되고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임원사원 전체. 그러니까 요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이 3분의 2나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원사원이라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경우는 그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걸 때는. 그 다음에 우리 소공사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실무교육 대상이다.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면 이거는 등록 신청하기 전 1년 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 1년 내, 소공사 고용 신고하기 전 1년 내 모두 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고용 신고 전 1년 내 이수를 하는데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재등록을 한다.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소공사가 그만뒀습니다. 종료 신고되고 1년 내 다시 소공으로 간다. 그럼 이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크로스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공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1년 내에 소공으로 가시는 겁니다. 1년 내에. 다시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 것이다. 그러겠죠? 그럼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종료 신고되고 1년 내에 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또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역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년 내라면 전부 다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면제를. 왜 그러냐면 교육 내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실무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을 기르고 그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내용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 재등록, 재고용 시에는 이걸 면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실무교육 시간은 4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7시간씩 4일. 그래서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돼 있죠. 이걸 2832로 기억할 거예요. 2832. 그래서 현재 7시간씩 4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얼마라고요? 13만 원. 그래갖고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교육이었고요. 중개실무에 나가기 전에 받는 교육이다 해서 이름을 실무교육이라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중개보존 연수교육이 그 다음 나오나요? 자, 연수교육을 먼저 보는데, 요 연수교육은요,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어요. 그럼 보수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건물 부서지면 보수하죠, 우리. 그렇듯이 법이나 제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연수교육이다. 그래서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고요.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고요. 그러면 연수교육 대상은 누구냐? 개공과 소공이에요. 개공과 소공이 연수교육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2년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2년마다. 2년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수교육은 통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줍니다. 예,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속 통지해줘요. 해주고요. 그 다음 교육 내용은 뭐냐면 연수교육이기 때문에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다고 했고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을 해주죠. 이게 실무교육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을 기르기 위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고 중개 및 경영 실무라든가 직업윤리를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기 때문에 우리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교육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과 소공의 대상이고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준다. 그리고 연수교육은요. 한나절 반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나절 반을 교육하고 있어요. 12시간을. 예. 교육비는 연수교육은 8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갖고 제가 소공으로 근무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공으로 근무를 하면서 협회에서 계속 문자 날라오는 거예요. 원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인데 시도지사가 문자를 찍어야 되거든요. 원래 찍어야 되는데 협회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문자가 계속 날라오는 거야. 2년이 딱 돼가니까 연수교육 받아라 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그만둬버렸잖아요. 연수교육 받기 싫어서. 일단. 근데 이거 실무적으로 스트레스예요.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2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고요. 이거 스케줄을 비워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소공이었다. 그러면 둘이 지그재그로 받아야 되지. 둘 다 사무실을 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그래갖고, 송도 같은 경우는요, 그 협회에서 우리가 교육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딱 잡아요. 연합회에서 딱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 다 교육을 하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갖고, 어쨌든, 그렇게도 하는데, 그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으셔야 된다. 이거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안 받으면.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연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중개보존에 대한 직무교육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직무교육은요, 주의할 점이 그거예요. 지금 교육 실시권자가 다 시도의사였죠. 그런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는데,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대상자는 중개보조원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언제까지 받았냐? 당연히 이건 고용신고 전 1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종료신고 됐잖아요? 보조원으로 다시 근무한다. 1년 내라면 이때는 직무교육을 면제합니다. 보조원은. 그리고 직무교육은 현재 반나절이에요. 그래갖고 시간이 4시간입니다. 4시간이고 교육 내용은 이자는 중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업윤리만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즘 직무교육은요, 다 그 사고,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시간은 4시간이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어떤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의 직무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시식권자가 시도의사 외에도 누가 있다고요? 등록관청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은 4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기억할 건데, 교육 시간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내거든요. 그 시간은 연계성이 있어요. 직무교육은 4시간이죠. 그럼 3, 4는 12죠. 연수교육은 12, 16이었죠. 3, 4, 12, 12, 16. 그러면 12, 16 더하면 몇이에요? 28, 28, 32. 이게 실무교육이죠. 그래서 숫자가 연계성이 있습니다. 3, 4, 12, 12 더하기 16은 28, 28, 32. 이렇게 숫자가 나중에 3, 2, 4, 4도 있어요. 경매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은 3, 2, 4, 4예요. 교육 시간이. 자,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이 예방 교육은 지금까지 교육은 모두 필수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 신청 전, 고용 신고 전 1년 내 모두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었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받아야 하는 필수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 사고 예방 교육은 3명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유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사고 예방 교육은. 그리고 상대방이요. 지금 개공 등이죠. 대상자가 개공 등이에요. 그럼 개공 등이란 말이 이제 마지막 등장했어요. 개공 등이란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종사 전체가 개공 등이란 표현이었다. 그래서 개공 등이란 표현이 5번 나오는 게 첫 번째가 결격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고. 그 다음에 이중수석에 나왔죠. 그러니까 개공 등은 이중수석할 수 없다. 비밀준수에서 나왔죠.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지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공 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사고예방교육 대상에 개공 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임의성을 띠고 있으니까 사고예방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게 맞겠죠. 미리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교육일 10일 전까지는 통지해줘야 돼요. 교육일 10일 전까지는. 자, 그 다음에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이 교육비 지원 규정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육비 지원 규정이 우리 법에 이제 생겼을 때는 저는 그 생각했죠. 아, 사고 예방 교육 하려면 교통비라도 좀 줄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교육비 지원 규정을 확정을 하면서 봤더니, 이거는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하는 놈한테 주는 거래요. 그래갖고 교육시설비, 장비 비용비,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교육비 지원 규정이 사고 예방 교육에 유일하게 있다. 지금까지 사고 예방 교육을 그러면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죠? 없어요. 한 적 없습니다. 사고 예방 교육. 사고 예방 교육 하자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강사 섭외해야 되지, 강당 확보해야지, 예산 확보해야 되지. 어쨌든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은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교육 이제 있었는데 그 예전에 뭘 한 적이 있냐면 유일하게 딱 한 적이 그거였어요. 우리 그 도로명 계정 있죠? 도로명 계정. 도로명으로 주소를 바꾸는 거 이거 한번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말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바빠 죽겠는데 구청 강당에 모이래. 그러면 손님하고 오늘 잠금 잡아놨는데 그걸 모여야 돼. 그럼 장님 스케줄 다 변경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갖고 구청에서 또 모이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 그럼 괘씸죄에 걸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도로명 개정에 대해서 그걸 이제 홍보한다고 그렇게 이제 모이라고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받으러 갔는데 시간 빼가지고 일도 못하고 교육받으러 갔는데 또 7,000원씩 내라 한 거야. 답은 안 줄지언정 7,000원씩 내라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말이 엄청 많았지. 이게 가뜩이나 바쁜 사람 불러가지고 돈까지 내라가니까 짜증나는 거지. 예. 그래갖고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 교육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